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각적으로는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좀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에 보면 자세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게 조금은 릿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채굴이라는 게 스테이킹을 의미를 하는 거고, 제가 스테이킹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비트와 이드와 USDT, KOK도 있는데 KOK는 뭐 지금 가치가 너무나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KOK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 키프는 뭘 의미하느냐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2022년 11월 28일까지 입출금 그 통계 자료에 개수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KOK와 USDT에 대한 입금 수량이에요. 총 수량. 여기에 보시다시피 5,561 개의 비트코인과 약 53만 개의 이더리움과 그 테드 USDT가 1억 4,700만 개 정도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 수량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뭐, 그, 수시로 변하니까 가격이 오늘은 약, 그, 비트코인이 84,5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한 개의 개수가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약 84,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개수와 한 개의 가격을 곱해보면은 약 4억 6,7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원화로 오늘 1,42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6,633억 원 정도가 돼요. 6,633억 원 정도가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53만 개로 잡고 오늘 약 1,500달러 정도가 돼요. 이거를 또 곱해보면은 약 어, 어, 8억 불 정도가 돼요. 이거를 또 1,420원으로 곱해보면은 1조 1,228억 9천, 1조 1,289억 원 정도가 되고 USDT 같은 경우에는 1억 4,700만 개를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1억 4,700만 달러가 돼요. 이거 역시 1,420원 정도의 환율로 곱해보면은 한 2,092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럼 이걸 토탈 다 더해보면은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보면은 약 2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53만 개인데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4,000불, 5,000불 정도까지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4,500불이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 3을 곱해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3조 3천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러면은 이거까지 다 합치면 거의 4조 원이 돼요. 이게 3,000달러가 된다고 하면은 두 배가 돼요. 그러면은 2조 2천억 정도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한 3조 원 정도가 되지.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 암호화폐의 가격은 변하는데 이게 뭐냐? 비트이더 USDT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놨던 거예요. 이거를 운영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예요. 이거는 데일리로 매일 이렇게 그 들어온 수량, 그다음에 그날의 평균 가격으로 또 그 수량 곱하기 그날의 거래소 가격으로 해가지고 금액으로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저희는 수량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고, 왜 이거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살 길이 뭐냐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예전에 그 쿠코인의 그래서의 오더북을 이렇게 뭐 매도,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량 넣고 매수를 할 때 얼마 정도를 수량을 매수를 할 건지 여기는 KOK 수량을 넣고 여기에는 달러로 표시가 되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코인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데이터 IO를 제가 한번 오늘 거를 살짝 이렇게 캡처를 떴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0.3달러 정도로 했을 때요. 이때는 제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다른 분 거를 도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해놨던 부분을 하나를 참조로 해서 가져왔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바이고 여기는 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예요. 아,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예요. 그러면은 소수점이 벌써 한 그 세 개 정도가 밀려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량 단위도 보면은 수천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 여기는 수만 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수십만 개예요. 여기는 만 단위지만은 여기는 수십만 단위예요. 여기도 보면은 수십만 단위, 수천 단위, 그다음에 수만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돈으로 샀을 때 여기에서 100이라고 100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수십만 단위로 가야지만이 같은 가격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내용에서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비트이더 USDT 중에서 USDT 하나만 가지고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죠. 뭐 비트나 이더는 매도를 해야지만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스테이킹이 돼 있는 게 USDT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US 달러를 갖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USD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KOK를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왜 사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거래소의 유통량을 약 5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거래소 가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0.000146이니까 0.0001달러라고 봤을 때 5개의 KOK를 매수를 여기에 USDT를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7만 5천 달러.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매수세가 세지면은 0.0001호에서 0.00뭐9 아니면 0.001, 0.002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를 보자고요. 7만 5천 달러예요. 소수점이 한 개 바뀐다고 하면은 75만 달러예요. 또 소수점이 한 개 더 바뀐다고 하면은 뭐 700, 저거 750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유는 제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러면은 거래소 있는 거 5개를 이 5개를 이 가격을 주고서 다 매수를 해버린다. 누가? 재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공개 키만 있는 지갑으로 보내버리면은 공개 키는 있고 개인 키가 없는 주소로 보내버리면 이게 소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번트라는 그 과거 분사형을 쓰는데 번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싹 태워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각 지갑으로 공개 키만 있는 데 들어가면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코드화되어 있는 게 공개 키로 요 주소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다시 빛을 못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5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5개 전부를 없앨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 5개라는 게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 거래소에 유통된 KOK 전량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 USDT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차익을 좀 보고서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팔다 보면은, 그리고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7만 5천 달러 가지고는 택도 없겠지만은 일정 부분 뭐 수천 수백만 달러 뭐 이 정도만 가지고서 5개를 전량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750만 달러가 사용이 된다면 100배 정도까지는 가격을 인정을 해주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우르륵 다 사버리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것이 다 산다고 했을 때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거래소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제가 나름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쭉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현재 거래소 가격은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소 가격은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은 당연할 거다. 거래소에는 KOK를 이전에 매수한 회원 또는 비회원 포함해서 홀더 수가 약 18만 5천여 명이 존재를 한다. 이거는 이더스캔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해놨던 사람들이 홀더니까 그게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매도를 하려고 내놨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매수를 하는 것도 스테이킹 되어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매도해서 KOK를 지속적으로 매수함으로써 거래소의 가격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또한 거래소에 있는 일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 의해서도 KOK 가격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 KOK를 계속 매수를 쭉 해가지고 소각을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은 매수세가 세구나 해가지고 이 일반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KOK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KOK를 서서히 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매수세에 가세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거고, 최종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매수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일정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5개는 다 살 수는 없을 거고,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가격이 지금 0.000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0.3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미 거래소의 수량이 소각 지갑으로 보내졌다는 이런 공지들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로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개가 남았다. 5억 개 정도에서 수천만 개가 남았다. 또는 수백만 개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잘은 몰라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1달러 수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던 1억 4,700만 달러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뭐 하루에 뭐 10만 달러 또는 수십만 달러 이렇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 그 소각 지갑으로 보내는 작업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모아놨다가 일정 수량을 그냥 소각 지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때부터 매수를 한 것들은 스테이킹 지갑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홀더들이라는 사람들이 팔기도 했겠지만은 지가 팔았는 거를 다시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다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종 가격이 이게 수백만 개가 남았는데 내가 이 매수를 하던 게 한 1달러, 1.2달러에서 되고 이 홀더들이 또 추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1.5달러가 되고 뭐 2달러가 되고 3달러가 되고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쯤에는 1달러에 들어간 사람들은 1달러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보상받은 게 10,000개가 있다. 10,000개를 내보내면은 거의 10,000달러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를 소각을 시켰다 그러면은 총 유통할 수 있는 거는 10억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다시 35억 개 중에서 5억 개를 이만큼 소각이 되는 만큼 보충을 해야지 총 거래 유통을 시키겠다는 15억 개니까 그러면 5억 개를 추가를 하면서 이 200%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보상 체계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200% 이미 차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몇 년을 얼만큼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상태로 어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 보상만 받아왔던 그 시점을 어느 정도는 후진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레퍼럴이 발생이 되도록 그래서 보상 체계도 후원 수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레퍼럴 리워드라는 부분은 1대 2대 정도는 그 퍼센테이지는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보상 체계도 수정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총 금액도 그러니까 개수 정도로 해가지고라도 다이 수정을 해서 제한을 둬야 돼요.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생태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생태계라는 거는
토큰 이코노미에서 그 토큰을 가지고서 어떠한 지불 수단이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희는 가격 상승이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 스태깅 되어 있던 수량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개의 가치가 USDT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왔고, 비트나 이더는 가격이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상승이 될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현물 ETF로 승인이 나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가치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뤘던 거는 뭐만 다뤘느냐? USDT만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격 상승을 위한 재원은 무궁무진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이거지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로 법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다. 그랬을 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근데 배상 자체를 저는 그만큼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상자산으로 돌려받는 거지 그네들이 현금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거 하나. 그러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범죄에 대한 부분만 다루는 거고, 배임 행위로 갔을 때, 그리고 사기 유사신 이런 쪽은 토탈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10억 원 정도, 5억 원 넘는 사람 두 사람, 그 기준에서 가중처벌로 해서 결국에는 뭐, 그 배상을 하든, 그 다음에 형을 살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업무상 배임으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얼만큼 뺐었느냐가 문제인데 2조 원에 10%만 해도 2천억이에요. 2천억에 대한 이 범죄에 해당이 되는 그 형량이라는 거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무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조 원이 된다, 3조 원이 된다, 4조 원이 된다 그러면 다 무조건 하고 무기징역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의 이 그 횡령, 저기 뭐그 배임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피해자들이 돈을 뭐 1인당 10,000원을 거출을 하든 뭐 10만 원을 하든 해서 그걸 찾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찾는 작업을 해야죠. 그 새끼들이 해쳐먹고 날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사기 유사수신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수가 거기가 200명이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 200명 중에서도 모바일인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고소인에도 되어 있는데 양쪽의 범죄에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소인에 참여를 안 했다는 사람들도 제가 이미 컨택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기에 고소인에 참여를 한 적이 없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소수가 이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이 피해를 그 사람들이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커버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이 그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소수의 몇몇들은 피해자이면서 저는 피해자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고인들을, 피고인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이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지는 모를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이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수가 사는 게 아니고 전부가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스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한 이유가 2021년 4월까지 올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키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해야 되는 콘텐츠 소싱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거 따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왜 업무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그냥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된 것들이 사실은 없어 보인다. 걔들끼리 나눈 그런 음성 내용 이런 거를 뭐 그 내부자가 올렸겠지요. 그 내용 들어보시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그 음성 파일에 어떤 그 피해자 단체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뭐 저기 어, 음성 파일을 그 만들어서 올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저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쪽의 사람인지 저를 이 그 범죄자들 쪽의 편에 서서 옹호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렸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꼴값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 자체를 어떻게 잡고서 뭘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목표 자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향해서 가는 이런 이제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우리는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거의 뭐 그 일주일에 요즘은 일요일 하루만 빼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참조로 해가지고 스스로도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죽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포자기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누구만 좋아지느냐. 자자손손 수십 대에 걸쳐서 일 하나 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자산을 그런 범죄자들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한 사람들, 나로 인해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이 잘 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내가 소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자라고 하거나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어, 어젠가 또 그런 메시지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가 언제 그 단톡방에서 나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보내게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느 놈이 하나는 하고 있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런 얌체스러운 사람들이 80만, 90만이라고 하면 거의 80만, 90만 명이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한 번씩 나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나네. 한번 들여다보는 거 말고는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사기꾼 새끼야.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돼. 죽일 만큼 저거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법치국가에서 그냥 죽일 수가 있고 뭐 아우성 친다고 업소한다고 뭔가 도와주는 게 그 도움이 되고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결과를 도출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플랫폼 가격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내막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KOK 플레이 앱이 작동이 안 돼요. 연락 오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KOK 플레이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요. 근데 욕은 엄청나게 하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뛴다는 이야기는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하는 자료를 찾아야 되고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지만이 할 수가 있어요. 법정에 가봐도 거기에 눈만 껌뻑껌뻑 할 뿐 그 내용, 법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냥 법정에서 법원 판사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가 달라지느냐, 도움이 됐느냐. 뭐 전혀 도움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저만큼 피해자들이 많구나. 그리고 재판관이 이렇게 봤을 때 연령대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어, 좀 안 돼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보셨잖아요. 이만큼 많은 금액의 어, 가치의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소장에 보면은 피고인은 20명 정도를 제가 본 걸로는 20명이에요. 20명이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어요. 6명이 두 개의 법무법인이 사인계를 내고 해서 14명이에요. 근데 내용을 시시콜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싸움을 했을 때 그 14명 플러스
고소인들의 학력 또는 경험치 이 분야에 대한 그 전문 지식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형편없지요. 상대는 뭐예요? 그 정도의 학력을 저는 그다지 인정하진 않지만은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의 K대학의 석사 출신, 그 다음에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뭐 암호학이든 전산이든 뭐 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 이 범죄를 회피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누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쪽은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태고 한쪽은 돈도 있고 변호인도 많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도 있고 이랬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회사의 매출 추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돈이 그 정도 있어가지고 변호인을 그만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매출들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은 지들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빼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원금 보장이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 전체를 그 사업체, 그 법인에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배임으로 봐야 돼요. 사기로 봐야 돼요. 방문 판매, 그리고 뭐 거기에 이 공지사항들이 유사수신, 아니 뭐 유사수신 관련되는 내용 또는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못 쓰게 하는 홍보 공지를 계속 했는데, 홍보 가이드라인 공지를 계속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네들하고, 그네들을 지금 그 기소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그걸 어떻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는 거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비슷한, 송씨라는 사람, 팔성, 뭐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누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자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인을 할 거예요. 또라이 아니면은 그런 내용을 사실은 내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냥 사기다. 이런 주장을 자기 입에, 자기 머릿속에 들었는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는 엄두도 못 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으시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그래서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은 이런 재원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어서기가, 회복하기가, 피해를 회복을 하거나 자기가 자산을 이전을 할 때 얼마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범죄를
했다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서 법으로 감옥이라도 보내는 그런 일에 벌써 착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잘 없지요. 지금 저희 쪽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면은 두 군데라고 하는데 한쪽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만 남는 거고 저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법적인 싸움 자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이라도 하지 말고 내용이나 제대로 좀 들어보고 3분 듣고서 1시간짜리 안다라고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300개 뭐 이전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다고 했을 때 3분 들여다보고 다 안다? 웃기 사는 소리 하는 그런 부류의 집단 속에 있는 거기에 뭐 리더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 듣고서 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신들 좀 차립시다. 이상